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서초구청장입니다. 저희가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윤핵관 2명이 당선인이 원하는 특정인을 꽂으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당선인이 직접 불렀다는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 당시 서울시당위원장 박성중 전 의원입니다. 당선인이든 대통령이든 정당의 공천에 개입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무려 기초단체장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첫 소식 김필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성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권성동 의원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권성동이가 하루는 형님 또 봅시다. 아니 형님 하겠다. 봅시다. 그래 가서 그러니까 전성수를 좀 해달라는 거야. 서초구청장 후보로 전성수 씨를 공천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박 전 의원이 거절하자 장제원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이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다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이요. 당선자가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역은 내가 더 잘한다. 친윤 의원들을 동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번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부르는 거예요. 딱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보고가 다 됐어 벌써. 문제 있다. 다른 후보들은 문제가 있으니 권 의원이 처음부터 언급한 전성수 후보를 밀어주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 뒤로도 답이 없자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연락해 전성수 후보 공천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또 한 번 당선자가 또 부르더라고. 결정했냐 그래서. 했으니까 그랬어. 그때는 그랬어. 분위기 보니까 더 안 되겠다. 실제로 전성수 당시 예비후보는 서초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박성중 전 의원은 JTBC에 당시 인수위원으로 서울시 공천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며 녹취록에 대해선 사석 이야기 수준으로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인권의 날 기념 행사에 인권위원장의 출입이 막혔습니다. 내란 옹호와 반동성애 발언으로 임기 내내 시끄러웠는데 시민단체들이 행사장 진입을 막은 겁니다.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전직 인권위원장들의 사퇴 요구도 나왔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안중근 의사 기념회에서 열린 인권의 날 기념식 행사장 입구입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안건을 의결하는 등 내란 행위를 옹호한 위원장이 인권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은편에는 안 위원장을 지지하는 극우단체까지 몰리며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안 위원장은 2차례 더 입장을 시도했지만 끝내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국회에서는 전직 인권위원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직 위원장들이 현직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건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입니다. 내란 범죄자들의 인권을 강조하고 두둔하는 인권위 본분에 역행하는 행태를 연출해왔습니다.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상황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인권위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안 위원장 퇴진에 찬성했습니다. 전방위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안 위원장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9월까지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어제 뉴스룸은 김건희 특검이 작성한 통일교 윤영호 수사 보고서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이름이 담겼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후속 취재 결과 특검은 이 사건을 윤영호 뇌물공여 사건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건 뇌물공여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입니다. 이 보고서엔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을 방문했다는 진술도 들어갔습니다. 전 장관은 전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내일 오전 공항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올 8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금품은 두 가지입니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현금이 담긴 상자와 명품 시계 2점입니다. 시계 브랜드론 까르띠에와 불가리가 언급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이 사건을 윤영호 전 본부장의 뇌물공여 사건으로 명명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점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입니다. 전재수 장관이 문재인 정부 친문 핵심으로 꼽히던 때입니다. 특검은 금품의 부정한 청탁이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합니다. 문재인 정부 주류였던 전재수 장관에게 통일교 현안을 부탁하기 위해 돈과 시계를 줬다고 판단한 겁니다.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소시효는 최대 15년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경찰 국수부는 시효에 쫓기지 않고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 본산인 가평 천정궁을 방문했다는 진술도 남겼습니다. 이러한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은 문답 형식의 진술서로 수사 보고서에 첨부됐습니다. 미국 출장 중인 전 장관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부 허위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단 10원짜리 하나에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끝까지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장관은 내일 이른 아침 공항에서 취재진 앞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정보 유출 사태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던 쿠팡의 박대준 대표가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후임자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다음 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외국인을 임시 대표로 선임한 건 모르쇠 청문회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 사태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가 커지면서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는 해럴드 로저스 미국 쿠팡 최고관리 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임시대표로 선임했습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김범석 의장의 복심으로 평가됩니다. 쿠팡은 미국 쿠팡 INC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당장 다음 주 17일 국회 청문회에 로저스 임시대표를 김 의장 대신 출석하는 방패를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어로 묻고 영어로 답한 뒤 통역을 거치다 보면 답답한 모르쇠 청문회가 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선임이 미국에서 벌어질 집단 소송 대비를 감안한 걸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했는데 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도 있죠. 쿠팡 미국 법원에다가 쿠팡이 잘못을 해서 주가 떨어졌으니까 그걸 다 보상해내라.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미국에서 법무 전문가를 한국 대표로 앉힌 것 같습니다. 쿠팡에 대한 정부의 제재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지난해 11월 추가한 제3자 불법 접속에 따른 손해 면책 규정을 개선하고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한 시민단체는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의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는 이 답변 비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해서 노동 소외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대신 60대 이상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몇 년째 일자리를 찾지 못한 30대 이은재 씨. 근무 환경이 괜찮다 싶으면 경쟁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몇 천 대 1 이렇게 되니까 이력서가 읽히는 것만 해도 좀 기적적인 일인 거죠. 일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행복하고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쉬었음 청년이라기보다는 노동 소외 청년이 맞지 않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온 김현우 씨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쉬고 있습니다. 쪼개기 계약이라 해가지고 계약 조건이 좀 불리한 그런 면을 받아서 최근에도 퇴사를 하게 됐고요.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구인 공고 사이트를 최대한 찾아보면서 이력서를 넣고는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오는데도 좀 많기도 하고.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2만 5천 명 늘었지만 연령별로 보면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3만 3천 명 늘었지만 15살부터 29살까지 청년층 취업자는 17만 7천 명이나 줄어 청년 고용 한파가 지속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하며 19개월째 하락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이들은 1년 전보다 12만 4천 명 늘어난 254만 3천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0대는 31만 4천 명으로 11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건설 제조업 부진에 최근 소비 쿠폰 효과가 약해져 숙박 음식점업 불황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데 일자리를 찾는 청년층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